백악관이 예정대로 내일 모레인 수요일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해방의 날을 이틀 앞두고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인 80대와 60대 한인 여성 2명이 같은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세입자 아들인 한인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서 버스 운전사가 승객에게 총격을 가해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네소타주의 한 주택에 경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형 산불 당시 투입됐던 지역 소방대원과 경관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인 교계 행사가 지난 주말 패사디나에서 열렸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오는 수요일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를 발표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른바 해방의 날을 이틀 앞두고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의 야외 브리핑에서 오는 수요일로 예고했던 상호 관세 발표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강요들과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로즈가든에서 여는 첫 공식 행사가 될 것이라며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e have another big week. On Wednesday, it will be Liberation Day in America, as President Trump has so proudly dubbed it. The president will be announcing a tariff plan that will roll back the unfair trade practices that have been ripping off our country for decades. He's doing thi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American worker. 이미 중국은 물론 전통적 우방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주에는 모든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도 25% 관세를 발표한 만큼 이번 상호 관세는 더 포괄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대미 무역 흑자를 보는 10개에서 15개 국가 외에 다른 나라들에도 확대 적용하고 관세 품목이나 관세율도 더욱 공세적으로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We're going to end up with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Canada and a lot of the other countries. Some we probably won't. It won't be so pleasant. But I think most countries are agreeing with me. They actually, many of them have actually apologized. 실제로 각 나라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캐나다의 경우 곧바로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고 있는 반면 인도와 베트남 등은 서둘러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내리며 눈치 보기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 예고에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에 달러 가치는 떨어졌고 금값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1분기 마지막인 오늘 소폭 반등하며 혼조세로 마감하긴 했지만 뉴욕 증시 역시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에 나올 상호 관세 조치가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무역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해방의 날이라는 명칭이 의미하듯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경제와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관세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기업들의 투자 계획도 위축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박일중 기자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제조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선 올해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은 23%로 지난해 10월에 51%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다른 연방준비은행의 조사에서도 앞으로 6개월간의 예상 지출 지수가 최근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한 부담에 세금 감면에 대한 기대도 일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업 투자는 연간 약 4조 달러로 미국 국내 총생산의 7분의 1에 해당합니다. 투자가 줄면 경제 성장이 둔화됩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1년 동안 경기 침체 가능성이 20%에서 35%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전망 수치도 대폭 수정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1%로 낮췄고 실업률 전망치는 4.5%로 근원 물가 상승률은 3.5%로 높였습니다. 관세로 인한 타격이 미국 내에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겁니다. Economic uncertainty is greater, and this is the type of environment in which businesses and households, can pull back on investment decisions and consumption. 유럽 주식시장이 나흘째 하락 마감한 가운데 역시 하락세로 출발했던 뉴욕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는 장 후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전례 없이 많은 기업들이 미국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경제 주체들에겐 그 움직임이 아직 와닿지 않는 모습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우려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6원 오른 1,472.9원에 마감됐습니다. 이는 2009년 3월 13일 1,483.5원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미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도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국제 금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로 추정되는 한인 여성 2명이 같은 날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용의자로 한인이 체포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볼티모어 카운티 경찰은 지난 24일 볼티모어 근교의 오잉스 밀스 소재 뉴타운의 타운하우스에서 84세 한인 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임 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고 조사 중입니다. 지난주 보도한 바 있는 61세 한인 여성 안 씨 피살 사건이 발생한 펜실베니아주 펜타운십과 84세 한인 여성 임 씨 사망 사건이 발생한 메릴랜드주 오잉스 밀스는 차량으로 약 1시간 30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경찰은 31세 한인 안모 씨가 메릴랜드주에 거주하고 있던 어머니 안모 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안 씨는 당일 펜타운십의 프루트빌 100블럭의 주택에서 집주인과 말다툼을 한 후 어머니 안 씨의 차량을 타고 떠났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집주인 부부가 차량 뒷좌석에 누워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아들 안 씨를 추궁하자 그는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수색해 차 안에서 모친 안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부검 결과 안 씨는 질식사와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84세 임 씨는 메릴랜드 하워드 시니어 센터 회원, 시민협회 이사이며 베델교회에 출석했는데 임 씨는 23일 베델교회 주일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고 24일 하워드 시니어 센터 프로그램에도 나오지 않았고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숨진 임 씨와 가깝게 지내던 박모 씨는 24일 임 씨 집에 방에 월세를 사는 여성이 일하는 세탁소에 전화를 걸었더니 세탁소 사장이 그 여성도 지난 22일 오전 11시쯤 일하다 갑자기 나간 후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두 사건이 연관돼 있는 듯하다며 아들의 살해된 안 씨가 임 씨 집의 세입자였던 것으로 파악된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 임 씨도 살해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한인들에 따르면 사망한 임 씨의 전 남편과 세입자 여성 등 2명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이번 연쇄 사건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용의자 안 씨는 보석금 책정 없이 랭캐스터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버스 운전사가 승객에게 총을 쏴 승객 2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마이애미의 버스 운전사가
노스웨스트 7번가 쇼핑 플라자 근처에서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해 남성 승객 2명이 숨졌습니다. 버스 운전사가 승객 2명과 심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버스 안에서 싸움이 격화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버스 기사는 구금됐고 총을 맞은 승객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사람 모두 숨졌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은 현장에서 여러 번의 총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미네소타주의 한 주택에 경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 29일 브루클린 파크 지역의 한 주택에 경비행기가 추락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 FAA는 해당 항공기가 아이오와주 데모인 국제공항을 이륙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위치한 브레인 공항으로 향하던 중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클린 파크 소방국은 주택에 추락한 항공기에서 생존자는 없었으며 사고 당시 주택 안에 있던 주민 중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락한 항공기는 6명이 탑승할 수 있지만 정확한 탑승 인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교통안전위원회는 기상 조건과 조종사의 비행 경력, 항공기 정비 상태 등 모든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가주 비숍 인근에서 발생한 실버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쯤 발생한 산불은 이뇨와 모노 카운티에서 최소 1,200에이커 이상을 태우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풍으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뇨 카운티 당국은 일부 지역에 강제 대피 명령을 내렸고 모노 카운티 일부 지역도 대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주민들은 당국의 지시에 따라 신속 대피 권고를 받고 있으며 소방대원들은 산불을 통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당국은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LA 지역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들과 치안을 담당했던 경찰들에게는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한인들이 이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Hey babe, I need you to come out here right now. We have a very big problem. What? Holy shit! 지난 1월 7일 저녁 이튼 산불 발화 당시 도어캔과 휴대전화에 포착된 영상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으로 시작됐지만 이내 센타에나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It was definitely a crazy night. We did everything that we could to save lives and property, and I believe in Pasadena we did the best job that we possibly could. Brought additional resources for evacuations, and we just wanted to make sure we contained the crime scene and provided support for the fire department to make it safe. 지난 1월 로스앤젤레스 남부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무려 25일이나 지속됐습니다. 집과 차 등 시민들의 자산은 잿더미로 변했고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했습니다. 소방대원 등 긴급대응팀은 밤낮으로 산불 현장을 지켰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장은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불 대응에 투입된 긴급 재난지원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한인 커뮤니티의 행사가 지난 주말 패서디나시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서는 한국을 알리는 문화 공연이 펼쳐졌고 불고기와 잡채 등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 지역 치안당국 관계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한국은 또 우리 문화가 정이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정을 나누면서 이분들과 더 정기적으로 어떻게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도와드릴 방법, 후원할 방법을 찾고 싶은 중에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많은 우리 경찰분들과 소방대원들과 같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행사를 준비했으며 다음에도 이와 같은 자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문화를 이분들이 직접 좀 체험하시게 함으로써 우리 한인 사회와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컸고요. 또 이번 특별한 이벤트에는 그 로컬 스타벅스 그 디스트릭과 또 CBB 은행에서 같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산불이 발화한 지 3개월, 피해 현장에는 지금도 당시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관계자들은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마음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국 산불 소식입니다. 경북 5개 시군을 초토화한 산불이 진화되면서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의성과 안동, 영양과 영덕까지 휩쓴 초대형 화재. 강한 바람을 타고 시속 8km가 넘는 속도로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온다! 일주일 만에 주불이 진화됐지만 남은 것은 잿더미뿐입니다. 산불이 집어삼킨 마을. 지붕이 내려앉아 골조만 앙상한 시설물을 공무원들이 둘러봅니다. 산불 피해 접수 내용과 실제 피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농업시설, 그 축산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농기계, 가축,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경북 5개 시군의 산불 영향 구역은 4만 5천여 헥타르입니다. 9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기록한 2022년 울진 삼척 산불의 약 2.8배 규모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액은 최소한 1조 원대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이며 농업시설 등 건물 5천 채도 불탔고 각종 문화재도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농경지 3,300여 헥타르, 심지어 수산 분야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4월 6일까지 피해 조사를 마치고 정부에 추경을 한다니까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빠르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3만 명 넘게 대피했고 아직 3천여 명이 임시 시설에 머물고 있는 상황. 정부와 지자체는 이재민과 귀가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통신과 전기, 수도 등 필수 기반 시설 복구부터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미얀마 강진 이후 기적 같은 생존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생존자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천지사방 컴컴한 어둠 속에서 간절한 목소리가 울립니다. 지진이 강타한 순간 아파트의 벽이 무너지며 10대 손녀 둘은 75살 할머니와 콘크리트 더미 속에 갇혔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가족에게 남길 영상을 촬영했다는 아이들. 쇠막대기로 철골을 두드리며 끝까지 구조를 요청합니다. 마침내 무사히 구조된 순간 아버지는 딸들이 기록한 영상을 SNS에 올리며 미얀마를 도와달라 호소했습니다. 산처럼 무너진 잔해 틈으로 어린아이의 발이 드러납니다. 깔려있던 5살 아이는 구조대원과 함께 굴착기 삽에 실려 내려옵니다. 만달레이에서 두 번째로 높은 11층짜리 아파트 스카이빌라 붕괴 현장에선 60시간 넘게 깔려있던 이들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로 지진 발생 닷새째,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지나면서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은 점점 뜸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사망자가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미얀마의 최고 등급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아주관광과 엔터테인먼트 회사 트리니티 MS가 업무 협약 MOU를 맺고 K-팝 등 문화 관련 사업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아주관광과 트리니티 MS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아주관광은 이번에 공연 전문 회사인 트리니티 MS와 협력해 각종 공연의 항공, 숙박, 버스, 공연에 따른 이벤트를 맡게 됩니다. 트리니티 MS는 공연, 행사 전문 역할과 이벤트를 기획하는 등 여러 행사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좀 더 건전하고 차원 높은 수준 높은 수준의 그 공연 문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그 MOU를 하게 됐습니다.
공연에는 반드시 여행업계의 또 서포트가 필요하고 이번 MOU를 통해서 양사가 고객분들에게 편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관광과 트리니티 MS는 5월 트롯 공연을 준비 중으로 공연뿐 아니라 문화 관련 상품을 공동 개발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LA타임스가 캐런 베스 LA 시정부를 상대로 공공기록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LA 시정부가 지난 27일 공공기록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일부 정보를 삭제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타임스는 베스 시정부가 투명성을 위반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LA시 측은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LA타임스는 1월 초 발생한 산불 대응 당시 시장의 문자 메시지와 기타 기록을 삭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 공공기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A 시장실은 처음 문자들이 삭제되었다고 인정했으나 이후 약 125개의 메시지를 복구해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메시지는 법적 예외를 이유로 편집되거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삼공사 KGC 미국 법인이 주최한 경품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정 관장의 이번 경품 행사로 대상인 테슬라 주인공이 추첨됐습니다. 정 관장은 이번 경품 행사가 202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소비자들의 큰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품 행사는 약 6만 명의 소비자들이 참여했으며 행사 이후에도 정 관장 웹사이트와 매장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문의가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심의 유통계열 메가마트가 캘리포니아주에 한국 브랜드 자갈치를 선보였습니다. 아시안마트 브랜드 자갈치가 캘리포니아주 세러몬트 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메가마트는 부산의 자갈치 시장을 연상시키는 브랜드를 내세웠는데 약 7만 5천 평방피트 규모의 매장에는 해산물 등 한국 전통 먹거리와 미슐린 스타를 받은 한식당 포구 등을 만나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